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입니다. 다가올 한 주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사항은 이와 같고요. 투자 대가의 의견 레리 윌리엄스의 메시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레리 윌리엄스는 현존하는 최고의 트레이더죠.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금요일 3대 지수는 보합권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강보합,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 S&P 500 지수가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장중 변동이 상당히 컸습니다.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고용 보고서와 국채 수익률 변화에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고용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둔화 신호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반응을 했고요. 보시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치와 이전치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업률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농업 취업 차수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이전치가 수정되면서 18만 7천 명에서 15만 7천 명으로 낮아졌다는 점에 좀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요. 장 초반 이와 같이 상승을 보이다가 장중에는 국채 수익률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S&P 500 지수,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금요일 하루 동안의 변화입니다. 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지속하면서 두 대표 지수는 하락을 보이게 되고 다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보이면서 반등을 하고 다시 상승을 보이면서 하락을 보이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금요일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를 뜯어봤더니 물가 상승 우려가 있음을 반영하면서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 상승한 것을 보면 당분간 10년물 국채 수익률 변화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빅스 지수가 13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목되는 것은 연중 최저치에 근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유가 금요일 2.3% 상승하면서 85.55달러를 기록,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보시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 상승을 했고요.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의 경우가 투자자산 중 7%대 큰 폭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4분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나오면서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5% 하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에서 차트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S&P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기술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했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경기소비재 통신서비스 기술 업종이 견고한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 현 지수 상승에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4일 월요일 미증시는 휴장입니다. 노동절로 휴장인데요. 이번 한 주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주와 금요일날 민감하게 반응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체크하시면 좋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3대 지수가 지난주 다시 5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일 이평선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 깬다라고 하면 단기 하락 압력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중 최고치 상태인 유가 추이, 연중 최저치에 근접한 빅스 추이. 빅스는 주가와 역상과 관계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나스닥 지수가 역상관계가 균열됐다가 7월부터 이와 같이 역상관계가 재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되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시면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4.33,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안착 시 기술적 하방 압력이 크다. 밑으로는 이 단기 상승 추세와 맞물리는 4%, 4%를 하향 이탈 시 기술주 상승 압력이 높다. 이렇게 두 수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유가인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고점 2개를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50일과 200일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복귀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상승한다면 그 다음 목표치는 94달러 전후입니다.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90달러까지 돌파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CRB 지수입니다. CRB 지수는 국제 원자재 시세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일간 차트인데요. 현재 50일 이평선을 돌파한 상태고요. 위로는 전고점, 아래로 지지로는 50일 이평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계속 형성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탈하면 다시 2번 박스 하단부 4,300까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 일간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 라인과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고 현재 최대 저항권과 전고점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한 현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지 라인을 소폭 이틀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은 모습 속에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은 요 수평 라인, 이걸 깨지 않는 한 지수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져 온 추세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이탈을 할 듯 하더니 두 번의 지지를 받고 지금 51평선 위에 살짝 있는 상태인데요. 요 주요 지지 저항 라인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까지의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주요 차트는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이번 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투자 대가의 의견인데요. 레리 윌리엄스의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주식에 집중 2023년 9월입니다. 이 메시지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2개만 갖고 왔습니다. 먼저 보시면 레리 윌리엄스는 8.7년 사이클 웨이브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이 웨이브가 요 선인데요. 이 웨이브는 2022년 정상에 대한 조기 경고를 제공했다. 여기서 떨어지면서 주가도 2022년 꼭지를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 다우존스 지수는 웨이브 패턴을 그대로 따라갔다. 이분께서 특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9월 중순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15번 중 12번은 매우 강세를 보였다. 3번을 빼고 80%의 승리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요 웨이브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9월이 역사적으로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달이었는데요. 이분께서는 일반적으로 10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거기에 사서 그 다음에 4월까지 강세를 보이니 그때 파는 전략을 주로 쓰는데 중순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이클 웨이브로 봤을 때 조금 앞쪽으로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중기시장 타이밍, 인내심을 가지고 올해 9월 중순에서 말에 시장 매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9월 중순에서 말인데요. 나는 주식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파동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9월, 10월 사이에 이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1880년대 이후로 이 파동은 70%가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트레이더는 중순과 말 사이에 시장 매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께서는 그럼 언제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주식은 보통 화요일에 바닥을 치므로 12, 19, 26일이 유력한 후보들이다. 9월 바닥에 유력한 후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분의 예감은
11일이나 12일에 최저치에서 반등 아니면 26일쯤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외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최저치에서 반등한다 맞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분께서 장기 시장 전망은 현 시장은 강세장이고 그리고 대표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한 분의 의견이니까요.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9월 19일, 20일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4%, 25 빈장 가능성이 6%로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추이를 보자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한번 올렸다. 내년 1월, 6월에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요. 지난주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올해는 그냥 동결하고 내년 5월에 25bp 금리 인하 예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빅스지수입니다. 빅스지수는 지금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이게 반등을 할지 여기와 같이 요 밑에 13과 14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는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14 위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조정이 올 것이고 요 밑에서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도 요 단기 하락 추세선의 지지, 즉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 가장 큰 저항인 105 라인 요 사이에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로 보자면 200일 이평선의 지지냐 이탈이냐 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1318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한번 큰 폭 상승과 하락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25,000달러이고요. 한 주간 결론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조지표를 보자면 과매도권에서 반등을 했는데 50 이하에서 무너지고 50 이하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5,000달러를 기준으로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박스권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탈한다라고 하면 하방 압력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투자 원칙 자제력입니다. 주식 투자의 지혜란 책 중에서 갖고 왔는데요. 성공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 하나가 자제력이다. 여러분도 이 단어를 100만 번쯤 들었겠지만 그래도 과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자제력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원칙과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주식 투자를 해봤다면 원칙과 계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탓이다. 나 역시 그랬다. 자제력이 실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월요일 시장으로 4거래일만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체크포인트는 기술적으로는 50일평선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자. 채권 수익률과 나스닥 지수의 역상관계가 지속되는지 체크하자.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 체크하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